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2024년도 등록 자격시험 대비 6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18번부터 33번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4점짜리 문제네요.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단계별 설명 의무는 체결 권유, 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로 구분이 된다. 틀린 게 안 보이네요. 일단 1번이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모집 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체결 권유 단계가 아니라 체결 단계죠. 내가 체결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바로 체결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의 감액 청구 등을 설명해야 된다. 이건 이제 상품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얘는 체결 권유 단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3번도 일단 틀렸고요. 4번 일반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체결 단계, 3번은 체결 권유 단계. 4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업법 위반 행위와 벌칙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얘는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1번 모집 종사자 등록 서류 변경 신고 위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는 일단 맞고요.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크죠. 3년 이하의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는 1,000만 원은 맞는데 벌금이 아니라 얘가 과태료가 되겠죠. 과태료. 그래서 일단 3번이 일단 틀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4번 보험 모집 위탁 계약서. 위탁 계약서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되죠. 그랬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점 여러 가지 신고해야 되겠죠. 어디다 합니까? 보험협회에다가 해야 되겠죠. 자,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 대리점의 신고 사항에 관한 업무는 보험협회 나오네요. 담당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보험 대리점 지점이 폐쇄된 경우 보험 대리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신고 의무를 위반한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4번 보험 대리점은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이거 이제 위반하면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얘는 뭐 법률이라기보다는 자율협정이죠. 그래서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의 제재금 부과 기준. 얘는 만개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건당 100만 원 제재금이 제일 실은 좀 많죠. 항목상.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다 제목별로 얼마 얘를 암기하시기보다는 일단 공통되는 부분이 얼마 짜리가 어떤 것들이냐 뭐 이렇게 구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건당 100만 원, 그 다음에 모집 행위자 1인당 최고 3천만 원 제재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 대리점에 소속되어 다 맞는 내용입니다.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가 아니고 중개네요. 중개할 수 있다. 얘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 설계사는 다른 보험 설계사를 대신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 설계사가 다른 보험 설계사를 대신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사, 보험회사, 보험 대리점 소속되어서 체결을 중개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계약 체결권 없죠. 중개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이 업무를 대신 보험협회에서 하고 있다. 다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죠.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예, 이거 한번 등록 취소. 예.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등록한 이후에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등록할 수 없는 자, 예, 등록할 수 있는 자 기억나시죠? 예, 등록을 처음에는 할 수 있었는데 예, 설계사가 되고 난 이후에 만약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내지는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파산을 한 자, 얘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가 없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보험설계사 등록 당시 피한정 후견인인 사실을 숨기고 등록했다. 얘는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한 거죠. 얘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알리지 않고 등록을 했다고 해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얘가 정답이고요. 네, 정답이 되겠죠. 4번, 보험 업무 경력이 없으면서 보험회사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다. 얘는 등록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등록이 된 거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괄호의 어떤 내용인가요? 보험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이거 자기 대리점 말하는 거네요. 그죠? 자기 보험 대리점의 예, 자기 계약 대리점이죠. 예, 정의의 기준은 예. 당해 보험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대리점을 이야기하는 거냐? 절반이죠. 절반. 그래서 예,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대리점을 자기 계약 보험 대리점으로 정의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보죠.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재정정보 수집 단계에서 예, 5대 필요자금, 5대 필요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올해 시험 문제 자주 좀 보이네요. 자, 일단 장례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5대 필요자금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예, 생활비, 양육비가 해당이 되고요. 교육비, 그 다음에 주택구입비, 그 다음에 노후자금, 긴급예비자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양육비라고 해도 되고요. 교육비라고 해도 예, 5대 필요자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우연적 사고 위험. 보험사고는 우연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 우연적 사고 위험의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발생 정도가 우연해야죠. 시기도 우연해야 되죠. 발생 여부도 우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발생 약관은 제가 무슨 의미로 이게 지문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생 약관은 뭐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이득 금지의 원칙과 관계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득 금지의 원칙은 이 손해보험의 고유의 원칙이죠. 손해보험의 고유의 원칙은 즉 보험금을 받아서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 뭐 다른 지문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보험범죄에 교통사고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제 보험범죄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2번, 교통사고 신고 의무 완화 등 규제의 완화, 그죠? 범죄 실행의 용이성, 그 다음 입증의 난해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특례조항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악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를 많이 보험범죄에 이용하는 원인, 이유가 되는 것들입니다. 1번,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악화. 이 손해율 악화는 보험회사의 문제이지 보험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맞는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에 그친다.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일단 0.08 이상인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면허 취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면허 취소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경우 사고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됩니다. 일단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대인 사고 발생했다.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해 적발 시 무조건 면허 취소다. 정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경우는 사고 발생 여부 불문하고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0번. 보험회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회사 의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금 지급 의무죠. 1번.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 작성해서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 승낙 여부 통지해야 됩니다. 3번.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 의무죠.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4번 뭐가 틀렸을까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 지급 의무를 진다.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데 보험금 지급 의무는 피보험자와 수익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이지 계약자에게만 진다.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1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면책되는 경우네요. 근데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면책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면 얘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예,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 이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목적의 성질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요구 보험금 지급 안 하죠. 그죠? 예. 그런데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가 되었으면 지금 보험회사가 파산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누군가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죠. 정산을 해서 하든 뭐 예금 보험금으로 하든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산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변경할 수 있죠. 예, 변경 내용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 즉시 통지해야 되죠. 통지 의무입니다. 2번. 보험회사 파산 선고 3개월 경과 시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은 상실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전까지 계약을 해지를 해야 합니다. 3번.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예기한 위험이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랬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3번이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계약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요. 통지 않았으면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이내? 그 사실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보험사업 영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사업 영유라면 뭐 허가사항이나 뭐 금액, 기본 납입 자본금 요걸 주로 물어보는 거죠. 해상보험은 100억 원이 아니라 150억 원이죠. 150억 원. 15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100억. 보통은 이제 100억이 좀 많죠. 그죠? 화재, 책임, 상해, 질병보험은 100억 원이고요. 해상보험은 150억 원입니다. 2번.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는 자본금의 3분의 2 이상을 납입해야 보험 개시할 수 있고요. 외국 보험회사 연기금은 30억 원 이상으로 합니다. 보험 종목별 자본금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3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제3보험으로 34번부터 4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